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파트너 인크루트에서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김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그 기업 분석 편에 이어서 하나은행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은행권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은행권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그 탈스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본인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금융권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서 KB 하나은행은 어떤 점을 부각해서 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심층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요, 하나은행의 채용 공고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기소개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념 및 인재상은 제가 기업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 자기소개서 편을 보시기 전에 기업 분석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고요. 이걸 보고 나서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이념 및 인재상에서 중요한 하나은행에 맞춘 키워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볼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에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작성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의 채용 공고는요, 이제 요번에 그 2017년도 상반기에는 채용은 별도로 없었고요. 2017년도 하반기에 채용이 있을 예정인데, 2016년도 이제 그 하반기 인재 채용에 관련된 것들 저희가 보고 미리 예측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은행권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나서 하나은행, 뭐 KB국민은행, 신한은행들 보고 여기 이런 항목이 있더라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항목에 맞추어서 열심히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재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러한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항목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원하는가를 공통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은행마다 추구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맞추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때그때 항목에 맞추어서 작성하시다 보면 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들이 뭔지를 본인이 맞추어서 거기에 어떤지 기본적인 것들을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각각 맞추어서 거기서 더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2016년도에 나온 것들이 이러한데요. 여기도 이제 뭐 대부분 다 은행들이 그렇지만 들어가셔서 이제 그 자료를 딱 그 다운받아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2016년도에 각 지역별로도 이제 뽑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그 연고자의 경우는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채용했는데 이거는 요즘에 그 어떠한 기업들도 그 해당 연고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하실 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KB 하나은행 채용의 그 절차는 비교적 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있고 인적성 상시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합숙 면접, 임원 면접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 자체가 이 면접에 모두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면접이 다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면접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 작성 시에 면접을 감안하시고 작성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요. 특히 하나금융그룹 내에서는요. 타 관계사,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금융투자, 증권사죠.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라든지 중복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그 Q&A를 이용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의 이제 기본 작성 기술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맞춰서 항목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석,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어떠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 노트를 마련해서 간단한 항목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미리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준비를 해 놓게 하고 이제 맞추어서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하고 또 그 산업에서 이제 특수하게 거기 기업, 그다음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요즘에는 이 직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경력 발전에 있어서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 전문성, 본인의 준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먼저 분석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취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겠죠. 자, 자기소개서의 기본 항목들은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문항이 조금 바뀔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체크하고자 하는 것들은 비슷한데 문항이 바뀌는 것을 다른 질문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문항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참 의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아까 고찰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며 어떠한 인물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이 다 본인의 성장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단순히 그냥 장점과 단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또는 단점은 내가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이 학교에서의 이제 어떤 경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학생의 성실도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일단 같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런 업무의 어떤 부딪힘이라든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그쪽에서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때그때 지원서 작성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 경험에 있어서는요, 최근 경험일수록 가장 좋습니다. 고교 시절의 경험보다는 대학 시절의 경험이 좋고요. 중학교 시절의 경험보다는 고교 시절의 경험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경험 중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미리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 어떤 것들을 끌어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권에 왜 지원하려 하는가? 그래서 이 금융권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서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질문 양식을 통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 지원하는 동기들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걸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되게 빈약하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굉장히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선호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상경 계열을 졸업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금융권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조금은 어떤 그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야니까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융권에서 숫자가 밝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상경 계열을 졸업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 대학마다 경영, 경상, 경제 다 많은 학과들이 있죠. 관련 학과들이 매해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얘기하기가 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정이라든가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러면은 이제는 금융권이라고 해서 그 어떤 고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부문도 얼마든지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회적, 그 금융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본인은 무엇을 이바지하고 싶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고 동기를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 강점은 장점하고 달리 업무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 금융연수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취득하면 좋을 만한 그런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더 좋지만, 자격증이라는 게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데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국내에도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직무를 익힐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익혀왔었고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건 뭐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직무에 관련된 걸 말하겠죠. 이거 강점과 전문성은 직무에 관련돼서 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 희망 포부를 얘기해라, 이제 본인의 계획을 얘기하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이 직무에 가서 3년 후, 뭐 5년 후, 10년 후,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뭐 3년 내에 전문가가 되겠다든지 그런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3년 내에 전문가가 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사실 나중에 이게 면접 때 압박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은행의, KB 하나은행의 기업 이념 및 인재상을 제가 기업 분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기업 분석 편에서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어요. KB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 9월에 완전히 하나의, 그러니까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 9월에 하나의 은행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좀 혼동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KB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립 연도가 외환은행 설립 연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법인명을 제가 외환은행으로 말씀드렸는데 법인명은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주의해서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제 하나은행의 비전, 가치 책에서, 여기서 이제 미션에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걸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서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단독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마구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인데, 적절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해서 다른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 성장의 가치가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든지 뭐 행복한 그 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은행마다 그 표방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행복을 나누는 금융, 과연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합병에 맞추어서 KB 예전 외환은행이 외환전문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그 해외 말씀을 한번 드렸겠지만 그 해외 지점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그룹이라는 걸 항상 여기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의 베스트 2025년까지의 목표가 은행 이익
1위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 1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40%까지 높여나가겠다. 그 다음에 은행 상품이 아닌 비은행 상품에서도 그 포션을 늘려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가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핵심 가치에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 나오고, 이거를 이제 하나은행에서 파워라고 하죠. 가끔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뭐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정직과 성실, 그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특별히 은행마다의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정직, 성실,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금융업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자 신뢰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리더십, 하나은행 인재상은 이제 리더십을 겸비해야 되는데, KB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 은행들이 이제 공기업 은행들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서 수익 창출에 굉장히 그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의 성과 지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성과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같은 그 동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 있는 그 어떤 부서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동료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사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무 역량. 금융인으로서의 나는 어떠한 역량을 앞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으며 어떠한 전문 분야로서 내 경력을 발전시킬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리강령.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은행들에서 요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임직원들에게 윤리강령 실천 지침을 아예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우리가 보시면은 뭐 파워에서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 글로벌 인류은행, 그 다음에 종합금융 서비스 과연 어떤 것인가, 선진 금융 기법은 어떤 것이며 행복을 낳는 금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윤리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서에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이걸 다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소개서에 제가 이런 걸 짚어드리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맞는 것들이, 매칭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인류은행이면 내가 해외에 나갔었는데 나의 어떤 적응력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나의 다 그 열려있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강점이고 장점이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각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쓰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좀 더 강조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매칭점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KB 하나은행은 그 다른 은행들 조금 많이 복잡하게 나온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단순하게 그 2016년에 보면은 그 쓰는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 사회 봉사활동, 연수 여행 경험,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부분이 계획에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왜 금융권이며 왜 반드시 KB 하나은행이어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나 경력들 많이 쓰시라고 이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쓰는데요. 경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그 학교에서의 활동들은 그냥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느꼈는가, 그런 하나하나의 사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쓰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시킨 것은 제가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곳에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걸 본인이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본인이 했던 활동과 느낀 점까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지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의 어떠한 부분을 이제 맞추어서 말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자, 왜 KB 하나은행인가? 왜 내가 다른 은행도 많은데 여기 지원을 했는가? 라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제가 키워드를 살펴본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학생들을 보면은 은행권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시중은행에 다 지원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없이 본인이 금융권에 지원한다는 얘기만, 내가 이래서 금융에 맞다는 얘기만 잔뜩 늘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 지원을 해서 똑같이 범용적인 그 지원서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인의 이야기 중요하지만 내가 왜 특별히 하나은행에, KB 하나은행에 맞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KB 하나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은행에 가셔서 어떤 특별한 다른 서비스, 좀 특화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사 같은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여기가 다른 데와 다른 상품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미리 알아보시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발품을 팔아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가서 보시면은 그런 이제 그 일반인들을 위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나 소개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가서 물어보시고 하는 좀 그런 열정을 갖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 그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관심도인데, 가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지원 직무를 말씀해 놓으시고 실제 이해하시는 거는 딴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신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주 큰 전문성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 업무를 처음 투입시켰을 때 이해는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사람과 직무에 대해서 차별화된 역량인데, 이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차별화에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충실한 그런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의 계획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중기, 장기가 다른데요. 단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내에 본인이 사원이나 대리가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들어가셔서 지점 업무하고 계신 사원 입장에서 내가 금융 전문가가 된다든가 그런 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지점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보고 내가 희망하는 직무는 이런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서 10년 후에는 어떤 금융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의 계획을 그렇게 써놓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괜한 그런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자면은 본인의 성장 과정 준비하시고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가치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봉사활동, 연수 여행 경험.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은행 같은 곳이나 은행도 약간 공격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책임감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업과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의 어음 같은 거 기한이라든가 그런 거 잘못 맞추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요. 이러한 어떤 책임감과 그 시간을 엄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써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는 사내 대인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오시거나 고객을 상대할 때 어떤 친화력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가끔은 창구 업무만을 보시고 은행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직무는 다른 걸 지원하시면서 그런 경우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범 제가 아까 단기, 중기, 장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이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요령형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인재상 다 보시고 거기 뭐 비전 핵심 가치 보시고 뭐 몇 년도에 무슨 상을 탔었고 여기는 뭐 어떠한 것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은행에 다니시는 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걸 거기다가 계속해서 나열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반 정도를. 근데 자기소개서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거기 지금 그 KB 하나은행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에 충실해서 써야 됨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표현의 중요성. 이거는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워낙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시다 보니까 표현이 뭐 굉장히 화려해요. 뭐 그 본인의 뭐 최고를 지향하고 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막 부사들 들어가고 미사여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좋은 말들은 늘 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하루의 계획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정말 성실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끔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자, 의미 없는 미사여구는 나열할 필요가 없다.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데요. 그게 본인의 이야기가 되려면 구체적 사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극복 사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나는 되게 뭐 찌질이었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걸 강조하셨다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극복했다고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표현을 보면은 극복했다는 거를 보고서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도 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밝은 표현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사실 기분이 너무 우울할 때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아니면 또 날씨가 조금 안 좋을 때라든가 쓰시는 거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여러분도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남들이 어려운 점만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나 활동 같은 거 쓰실 때 마지막은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구체적인 진행, 그러니까 표현의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실적이 상당할 것이다. 자, 기업은요, 여러분들 정확한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 빨리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라 몇 % 향상될 것 같습니다. 라고 구체적 숫자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 얘기해 주셔야 되는 만큼 자기소개서도 그 첫 출발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선, 최대한 빨리,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표현들 볼게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언제 어디를 갔다든가 다양한 많은 친구들
다양한 많은 친구들 아니라 몇 개국에 어떤 사람들을 몇 명 만났었다. 그다음에 수차례 봉사활동 이런 것보다는 뭐 1년간 몇 회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든가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자주, 이건 정확한 횟수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한 곳, 이런 데 요즘에 인턴 활동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활동 많이 써주시는데요. 이렇게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의류 매장 이런 거 아니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죠. 뭐 상당히 극복되었다. 그 결과 성적이 상당히 올랐다. 성적이 몇 점으로 뭐 향상되었다. 그런 형식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자, 자격증도요. 여러분들 그 자격증만 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익힌 것들을 써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한다면 자격증 취득을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관련해서 어떠한 과목을 공부해서 이런 직무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합격 속에서 이제 그 합격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잘 써서 성공된, 그러니까 그 취업을 성공으로 이끈 자기소개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와 외환이 만나 KB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1등 은행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귀사에 지원하기 위해 학창 시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술하세요 해서 1500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글자는요, 처음부터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써놓고 내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이렇게 뭐 표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례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글자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리스크 관련돼서 이제 쓰셨어요. 그 리스크 분야가 사실 요즘 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살림이나 어떤 그 내부에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함으로써 돈을 잘 간수해서 수익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원은 고객에게 믿음직하고 안정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KB 하나은행은 두 은행이 하나가 된 만큼 시스템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에 철저한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 친구 잘 찝어준 것 같아요. 자, 이에 저는 리스크 대응 역량과 고객 지향 마인드를 키우기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직원의 혼유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했기에 저는 123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함으로써, 예시함으로써 본인이 어떠한 그 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원 2인이 1조가 되어서 주유하는 방식으로 한 명이 차량의 종류를 확인하면 다른 주유원이 재차 확인하고 주유 후에는 마지막으로 고객의 유종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요. 사실 이게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리스크하고 아주 상당히 잘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큰 반대 없이 시스템은 정착되어 혼유 사고가 70% 이상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에서 규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핵심 가치나 키워드를요 모두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부분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매칭해서 써야겠다라는 매칭점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글로벌 인류은행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류은행으로 도약하는 KB 하나은행에 입사하기 위한 귀화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목을 썼죠. 자국인에게 느낄 수 있는 친근감은 관심과 배려에서. 여러분들 제목을 쓰시면요, 약간 집중하게 되고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여기에 맞추어서 읽기 때문에 그 제목을 잘 써주실 수 있으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만약에 제목을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본인이 어떤 이제 간결하게 이 내용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국인은 자국인을 만날 때 반가워합니다.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는 거리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를 막 이제 쓰다가 여기서 저는 학생 신분일 때 캐나다를 포함해서 3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유는 우리의 문화를 공유하고 반대로 상대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다양한 문화를 무조건 이해했다가 아니라 한국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면 그들 또한 마음을 열어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본인의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문화를 익히고 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 되게 좋은 것은 중고 의료를 판매할 때 중국인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봉투를 붉은색 봉투에 넣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본인은 어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더 많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인크루트에 들어가시면 자기 합격 자기소개서에 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분들은 어떤 점을 자신의 강점과 잘 매칭시켰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그 은행의 어떤 핵심 가치라든가 그런 키워드에 잘 맞춰서 잘 녹아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은 많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